목요일장 마감의 정석투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목요일장도 끝났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470선에 끝났고요. 코스닥이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820선으로 후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의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 시장의 핵심 세 가지, 자동차 기아 10만 900원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격, 더하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80만 원입니다. 네, 기아 오늘 5.57% 상승을 하면서 현대차의 2% 가까운 상승보다도 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아는 또 특히 그 자사주 5천억 원 규모 취득 소식도 함께 있었고요. 오늘장 92,800원에 마감됐는데요. 지금장의 포인트 세 가지, 그 가운데서 기아의 주요 가격대가 나왔습니다. 10만 900원까지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전략 세워주시죠. 네, 어제 그 마감의 정석 한마디는 7조 시장에서 유동성을 키우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격 축소와 고점 돌파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월 23일 날은 지수가 2,500을 넘어섰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격 축소,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 원 전체 매수 유동성 증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1월 22일 날은 SK하이닉스가 14만 3,700원 전고점이죠. 요걸 돌파한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격을 좁히면서 매수 유동성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즉 4대 산업 중심주 가운데서 시장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상방을 가고 싶은데 상방을 갈 때 주도하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지수를 이끄는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이잖아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지금의 실적도 보겠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좋아질 것 같냐, 늦게 좋아질 거냐에 따라서 자금 배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들은 밸류를 유지하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별론데 너무 내가 과하게 좀 쳐졌네. 그러면은 물량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굳이 안 사도 되잖아. 하면 이왕이면 한 1분기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천천히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후발이면? 이렇게 자금이 배분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사이버머니가 아니잖아요. 한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자금이 집행이 되는 게 자본주의인 거고, 그러려면 시장의 중심이 첫 번째로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게 바뀐 게 전혀 없다 이거예요. 중심은 계속 반도체다 이거예요. 2,500을 넘어서려면 반도체를 넘어설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지금 시장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인 삼성전자하고 이 하이닉스가 이격을 좁히는 시도가 나오면 언제든지 2,500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고, 2,500에서 지금 30포인트 선 정도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장으로 가려면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망가뜨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 추세를 망가뜨려야 된다. 이 추세를 망가뜨려야 된다. 그럼 망가뜨리려면 삼성전자가 작년도보다 올해가 더 안 좋아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AI 수요가 가짜여야 되거나 아니면 정점 우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정점 우려도 없고, 그죠? 단지 뭐만 있는 겁니까? 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돈이 지금은 7조 5천억 정도 되니까 어제 7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8조 미만의 시장으로 자금을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나 그냥 속도 조절할 거야. 순응해. 그러면 너희들한테는 수익을 따라올 거야. 이 신호를 지금 머니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어제 소부장 관련되어서 매수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봤었을 때 앵커님이 제가 그러면은 종목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따라서 밸류가 이번에 재산정되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소부장은 가운데서 솔브레인 조금 더 가져가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다 팔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유진테크나 HP, SP 업체하고 한미반도체하고 동진세미캠하고 하나모티리얼즈 전략은 저희는 완전 다르거든요. 우리가 1월달 초까지 전략은 동일하게 갔다면 지금 완전 다릅니다. 뚜껑이 열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00 전후로 해서 요 구간에서 그러면 시장의 자금이 8조에만 계속 머무를 거냐, 7조에만 머무를 거냐,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돈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득이 될 거다 생각하면 움직여요. 악재가 나와도. 먼저 이익이 되는 집단 쪽으로. 그런 애들이 뭘 가져옵니까, 여러분? 매수의 유동성을 키워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증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섹터에서 아니요. 4대 산업 중심주 가운데서. 여기서 반도체는 딱하니 중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배터리나 자동차나 바이오에서 서포트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말이나 4월달 초까지는 후발이기 때문에 그죠? 이쪽은 욕심을 내지 말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자동차나 바이오 쪽에서 자동차를 서포트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냐가 있어야 매수 유동성을 키워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시도가 일부 나온 거죠. 자동차 쪽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현대차하고 이제 기아 가운데서 기아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대금이 한 3천억 정도 터진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1,400억 정도 붙은 거고 현대 위아도 발생이 된 거. 그러니까 보면은 자동차는 위치에 상관없이 다 매수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차별이 된 게 아니라 자동차 섹터 전체에 대해서 야 이제 사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일단 반응을 했다 이거죠. 그럼 이게 키워야죠. 확산돼야죠. 그죠?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신고가 갔을 때 관심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전에는 하이닉스는 14만 3,700원 돌파하면서 삼성전자를 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했고 마찬가지로 기아도 신고가를 가야 뉴스가 나와요. 뉴스를 봐야 뉴스를 보고서 뒤늦게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즉 유동성을 키워주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야 이 자동차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매수 거래되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아가 10만 900원을까지 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서 현대차가 이걸 좁히면은 반도체 서포터 한 마리가 더 참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 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80만 원이 고점이잖아요. 중요하니까 맞고 밀리지 않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80만 원이고 이틀 전에도 80만 원 종가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80만 원이 뭔가 중요하니까 계속 가격이 수렴하지 않겠어요? 이전에는 73만 원이었고. 즉 뭐냐면 이번 구간 반도체 왼팔은 자동차야, 아니야, 바이오, 나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 역할을 이번엔 같이 할 거야. 이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즉, 현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500을 넘어서려는 흐름이 나오려면 반드시 반도체 중심주의 이격 축소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자동차 기아가 10만 900원을 가면서 현대차를 끌고 와야 되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0만 원을 넘어서면서 셀트리온까지 가서 바이오 섹터를 키워서 전체 자금을 10조 이상 키우면은 모두가 해피하게 가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차별화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럼 천천히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거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디테일하게 종목에 대한 밸류 분석이 되셔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중심적으로 현금 비중을 관리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구간인 만큼 또 종목별로 밸류 분석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관점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 시장의 중심 그 가운데서 그 곁을 지켜줄 자동차가 될지 바이오가 될지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의 정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4분기 GDP 발표 있고요. 또 금요일장 미국장에서는 PC 가격 지수 발표 나오죠. 다음 주 FOMC까지 또 시장이 거칠 단계들 함께 밟아 나가면서 내일 이 시간 마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마감은 증권통입니다. 고맙습니다.